네. 자, 그럼 이어서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법적인 부분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이번 사고로 이제 당시에 차고 있던 운전자와 동승자가 크게 다쳐서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글쎄요, 일단 법적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제가 사고 나는 영상을 봤고 오늘도 저도 지나가다가 사고 현장을 지나쳐 왔는데요. 네네. 사고 과정에서 보통은 이제 피해자에게 가실이 있느냐, 앞에 포토홀이나 이렇게 땅 꺼짐이 발생하는데 피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수 있는데 예. 정말 급작스럽게 예견하지 못하는 상황에 쑥 빠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피해자 가실은 인정되기 좀 어려운 사건이라는 점을 전제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도로 같은 경우는 국가나 지자체에서 이제 관리 감독을 하게 되죠. 예. 이 도로 같은 경우는 서대문구와 서울시의 관리 책임이 있는 이제 도로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국가배상법에 영조물 책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공시설물로 인해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국가가 지자체가 이제 배상해줘야 된다라는 책임 조항인데요. 예. 이런 책임을 영조물 배상 책임이라고 하고 지자체마다 보험을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 도로상의 하자로 발생한 손해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지자체에서 책임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입니다. 예. 차량 앞부분이 완전히 이제 파손된 것으로 전해지는데 그럼 자동차 보험 처리도 되는 겁니까? 자동차에 대한 손해는 이제 재산적 손해고요. 네. 사람에 대한 부분도 지금 인사상 사고가 있기 때문에 치료비, 위자료 모두 다 지급돼야 되기 때문에 이 지자체의 책임 배상 조건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예. 보통 이런 종류의 사건이 나오면 피해가 크지 않는 경우에는 자차 보험으로 이제 보험 처리를 해서 자기 부담금을 내서 보험 처리라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렇게 처리하셔도 무방하긴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보험사가 일단 보험금을 지급하고 네. 다시 이제 책임 소재를 따져서 지자체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가는데 예. 그게 절차가 간소하면 그런 쪽으로 가지만 지금 80대 남성과 70대 여성이 크게 다친 상황이고 예. 자동차도 굉장히 많이 파손돼서 손해배상액이 적지 않을 거라고 보여서 일단 지자체의 영조물 책임 배상 보험을 들었는지 거기서 배상되는지 확인하고 자동차의 경우는 또 자차 보험 관련해서 얼마나 지급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순차적으로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만약에 이제 보험 처리를 하면 이게 보험금이 할증되거나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보험금이 할증되는 경우도 왕왕 있지만 자기 가실이 일부 있을 때의 이야기지 이런 것처럼 전적으로 내가 피할 수 없는 사고였다라고 한다면 그렇죠. 이 보험사에서도 이 지자체나 국가를 상대로 상당 부분의 손해배상금을 구상권 청구로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네. 할증은 굉장히 미약할 것으로 보이거나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최근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죠.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지금 이제 정부가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힌 상황인데 딥페이크 영상이 공유되는 텔레그램 방에서는 오히려 지금 위축되지 말라 이런 좀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고요. 잘못된 어떻게 보면 삐뚤어진 영용 심리이죠. 본인들끼리 어떻게 보면 범죄 단체 조직이라고도 볼 여지가 있습니다. 조직적으로 불법과 범죄를 하면서 우리는 적발되지 않을 거야라는 대범성을 보이고 한마디로 죄의식과 수치심도 없는 집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저는 그래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이 텔레그램 방에 대한 불법의 어떤 내용을 제보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선처를 해주고 감형을 해주고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는 방안으로 지금 수사 전략을 짜야 된다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딥페이크 관련된 단톡방, 여러 가지 SNS 방들이 있을 것 같은데 자기들끼리 비밀리에 유지하는 건 쉽게 적발되지 않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잡히지 않을 거야, 유축되지 마, 뉴스만 나오는데 우리는 기분이 좋다, 우리 못 잡아 이렇게 지금 사실 사법당국을 농락하고 있는 거거든요. 철저한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일반 국민들의 협조 그리고 제보자에 대한 어떤 지원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반대로 이게 지금 텔레그램이 사적 보복 수단으로도 활용이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가해자 신상을 공개하는 가해자 정보방이 등장을 한 겁니다. 이건 역시도 또 다른 범죄로 이어질지 않을까 이런 좀 우려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모 인터넷상으로 이 사람이 가해자이다, 이 사람의 개인정보를 올리면서 전화해서 우리가 이제 좀 압박하자, 비난하자 이렇게 개인정보와 이제 신상이 올라오는데 일부는 또 오류라는 겁니다. 선량한 시민한테 전화해서 막 협박하고 욕하고 이 자체가 범죄가 될 여지가 있어서 여전히 사적 제재의 위험성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만 일각에서는 그동안 딥페이크
루트로 수사를 의뢰하면 경찰에서 잡지 못한다. 이거 뭐 해외 뭐 IP 압수수색도 안 되고 어려우니까 수사에 대해서 굉장히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어렵게 범인을 찾아서 처벌을 해달라고 하더라도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대부분 집행유예가 나오다 보니 이제는 우리가 강력하게 이렇게 신상털이 방식으로 처벌을 하자 이런 움직임이 있어서 이 정도로 국민적 분노가 굉장히 많다. 그러다 보니 사법당국에서 의지를 가지고 철저하게 집요하게 수사를 해야 이런 사적 제재의 어떤 욕구도 사라지지 않을까 합니다. 예. 자, 또래 여학생들의 사진을 갖고 불법 합성물을 만든 혐의로 입건된 중학생이 검찰로 넘겨지기 직전에 이제 해외 이민을 떠난 사실이 밝혀졌는데 이게 이제 피해자 측에서 여러 차례 출국 금지를 요청을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일이었던 거죠? 이 사건도 마찬가지로 제작한 건 아니고 이 중학생이 제작한 음란물 딥페이크 영상 이제 소지하다가 적발이 됐고 네. 지인의 어떤 영상을 공유받다가 지인이 알게 돼서 수사에 의뢰했던 사건인데 이미 이제 해외 이민이 계획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 수사 때문에 이제 이민을 결정한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수사 처벌이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해외로 출국해 버리면 즉시 처벌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뭐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하더라도 외국 송달을 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회피하듯이 도망가듯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출국 금지를 해달라라고 요청을 했지만 경찰에서 이제 미성년자다 보니 신변 확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고 부모가 해외를 가는데 아이만 또 한국에 있을 수도 없는 여러 가지 사정상 출국 정지 신청을 해서 한 달 정도는 출국 정지를 했지만 수사가 이제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결국 이제 이민 간 상황이어서 한마디로 피해자 입장에서 강력하게 처벌하고 반성의 기회를 주기보다는 좀 이 사건에 대해서 미온적으로 가해자 측도 여기고 이민을 가고 본인의 일상생활을 영위한 부분이 좀 안타깝다 이런 약속을 하고 있고요. 경찰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조사에는 성실하게 출석할 것을 약속했기 때문에 출국 금지는 하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앞서서도 이제 뭐 국민적인 분노를 이야기해 주셨습니다만 워낙 이제 최근에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현행 이제 징역 5년에서 7년으로 강화하고 또 이제 대다수 청소년들이 포함이 됐기 때문에 촉법 소년의 그 연령을 조정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글쎄요, 효과는 있겠습니까? 경각심과 범죄 예방 효과를 줄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처벌을 강화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한 부분인데 일단 암수 범죄가 너무 많습니다. 정말 수많은 범죄가 일어나고 있는데 극히 일부만 처벌하다 보니 처벌의 실효성이 문제이고 네네. 그러니까 지금도 보란 듯이 딥페이크 공유하는 방에서 우리 못 잡아 이렇게 떵떵거리는 그러니까요. 이야기가 발생하는 측면에서 실효성 있는 수사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정말 잔인하고 심각한 범죄 같은 경우는 법정형 최대형을 내려야 되는데 여전히 그 절반도 안 되고 집행유예가 나오는 사안이 굉장히 많거든요. 피해자의 고통들은 훨씬 더 크다라는 점에서 실제 선고형을 높일 필요도 있는 것이고 네. 그리고 실제로 100명, 200명 이렇게 딥페이크를 만드는 일도 앞으로 벌어질 가능성 매우 높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우엔 최대 5년형이라면 피해자들의 어떤 피해에 비해서 너무 적다. 7년까지 높이는 것은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촉법소년 문제도 뭐 여러 가지 강력범죄가 나와서 대두되고 있는 문제이긴 하지만 첫 번째 교육 한정에서 이걸 하나의 놀이 문화, 지인, 뭐 능용 문화, 뭐 놀이처럼 대하는 그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철저하게 이게 성범죄고 성범죄 중에서도 너무 파렴치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이 수치감을 느낄 적으로 사회적으로 비난을 해야 되는데 마치 자신들이 대단한 놀이를 하고 대단한 어떤 행위를 한 것처럼 잘못된 이런 시각을 먼저 이제 좀 예방하기 위해서 교육도 해야 되고 그리고 이것에 대한 경고도 줄 필요가 있고요. 특히 미성년자들이 가하는 범죄 통계율이 굉장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잔인하고 피해자에게 너무나 가혹한 미성년자는 구속 수사도 염두할 정도로 좀 철저하게 수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처벌뿐만 아니라 인식 개선의 노력 그리고 실효성 있는 수사를 강조해 주셨습니다. 손정혜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